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률 철학TV 제116강은 태학 왕인박사 진흥왕 순수비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의 유학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이제 고구려의 태학을 재현해오는 모습이고요. 여기는 백제의 왕인박사, 여기는 신라의 진흥왕 순수비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제일 먼저 고구려가 나오는데요. 고구려에서는 태학을 세웠죠. 그리고 태학의 교육 과정을 알아보고 또 태학에서 유학 교육을 시켰던 그 성격에 대한 유학 교육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소수리방 2년 372년에 태학을 세웠는데 국립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학교가 되겠습니다. 소수리망은 잘 아시다시피 불교를 공인한 왕이고 태학을 세웠으며 또 율령을 반포했습니다. 태학을 건립한 이후부터 고구려에서는 유학 사상이 완전히 정착했다고 볼 수가 있고 이 태학은 당시 귀족 자제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이었습니다. 또 같은 해 전진이죠. 중국의 전진에서 불교가 들어왔고요. 이와 관련해서 태학을 세운 건 역시 이 전진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태학에서 가르친 교육 과정은 유교의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와 문학, 무술을 가르쳤으며 따라서 태학의 그 설립 목적은 문물을 겸한 엘리트를 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유학 사상이 나라의 통치 이념으로 작동을 했고 반면에 그 평민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서는 이 경당이 있었다고 그래요. 일종의 지방에 세워진 사립교육기관이죠. 여기 학생들은 유사시에 전쟁터에 나설 수 있는 상비군의 역할도 맡았다. 이 그림은 신라시대 청소년 수련단체인 화랑도인데요. 교육적인 목적도 있었지만 군사적인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난 극복을 위한 인재 양성을 하는 것도 화랑도의 큰 목적 중에 하나였죠. 태학을 설치한 목적은 소수리망 때 왕권 중심의 정치 체제를 세우고자 했던 건데 이 왕은 유교 정치 사상에 입각해서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때 이제 왕을 보좌할 관료들을 양성하고자 한 것인데요. 태학에는 국자 박사라고는 최고의 높은 지위가 있었고 그 아래 대학사, 사인, 통사는 오늘날 통역관을 말합니다. 정객은 접대를 담당한 외교관이고 이런 관원들이 속해 있었습니다. 유학교육의 성과가 나타난 걸 보면 첫째는 매매혼과 같은 풍습이 사라졌다. 민며느리자라고 그래서 민며느리제라고 그래서 10살을 전후한 여자아이를 남자 집으로 데려가 키우다가 여자아이가 성인이 되면 남자가 지참금을 지불한 다음에 혼인하는 옥죄의 풍습이 있었어요. 고구려에도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며느리제는 이제 명백한 매매혼 아니겠습니까? 어, 비슷한 그 혼인제로 서옥제, 대류사회제가 있었는데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 사는 고구려의 풍습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매매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학교육이 시행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사라졌다. 얘기고 또 부모와 남편이 죽었을 때 3년 상복을 입는 이런 유교적 예법이 백성들 사이에서 널리 행해졌습니다. 3년 상을 치르는 모습이죠. 그리고 효에 대한 관념과 조상 숭배의 사상이 매우 강해졌다. 이것도 유학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백제 유학인데요. 왕인 박사를 중심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류왕 때에 이르러서 백제에서는 유학을 국제 통치상에서 지배 이념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요. 근초고왕 때 들어와서는 박사제도를 설치해서 유학을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부모 상해를 당했을 때 3년상을 치르고 이름을 지을 때 충신의효 같은 유교식 용어 등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부모의 3년상은 태어나서 3년이 지나서야 부모의 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이제 개념에서 비롯된 건데
그렇다고 해서 3년상이라서 꼭 36개월은 아니고요. 실질적인 기간은 24개월, 2년이 조금 지난 25개월 정도 됐다고 그래서 묘 옆에 연막을 짓고 신주를 모시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복을 입고 아침 저녁 식사를 올리고 이렇게 나가고 들어올 때는 영자에 그걸 고하는 거죠. 그리고 외출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방갓을 쓰고 지팡이를 짚고 다녔습니다. 술과 고기를 금지했고 아내와 잠자리 갖는 걸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2년 만에 제사, 대상을 치렀는데 이때 이제 옷을 소복으로 갈아입고 옷차림은 평상복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평상복에 이렇게 이후에는 젓갈이나 간장, 포를 먹어도 됩니다. 포는 이제 육고기 말린 거죠. 영자를 철거하고 지팡이는 불에 들였다고 합니다. 13대 백제 근초광 시대에는 박사 고흥으로 하여금 서기를 편찬하게 했는데 이것은 왕실의 권위를 신성하고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당시 오경 박사가 있었는데 오경은 이제 역경, 시경, 서경 얘기 춤추지 않습니까? 여기에 능통한 사람을 두어서 유학의 연구와 교육에 힘을 쏟았습니다. 다만 박사는 오늘날의 학위가 아니라 유교식으로 관직명, 일종의 벼슬이었다는 거죠. 금구수항 시대의 왕인 박사가 등장하는데요. 일본 천황이 아지끼는 백제 왕명을 받아서 좋은 말 두 피를 외나라 일본 왕에게 선물한 학자로서 일본에 가서 말 기르는 일과 승마술을 전했다고 하는 사람인데 천황이 아지끼 하는 말이 혹 너보다 뛰어난 박사가 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지끼가 왕인이라는 분이 있는데 매우 훌륭합니다. 그래서 왕인이 이제 금구수왕의 명령을 받아서 왕의 손자 진손왕과 더불어서 이제 노노와 천자문을 가지고 일본에 건너간 게 된 겁니다. 여기는 이제 왕인 박사 기념 행렬에 나오는 이제 문장이죠. 그래서 왕인 박사는 해박한 지식으로 오진천왕의 신임을 얻어서 그 태자의 스승이 됐습니다. 그리고 왕인과 그의 자손은 대대로 일본의 서부 시코쿠 고치에서 살면서 학문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왕인 박사에 대한 또 의문점이 있습니다. 전남 영암군 군서면에서는 매년 봄에 영암 왕인 문화축제가 열리는데요. 그러나 영암 지역이 백제의 지배하에 들어온 것은 한참 후대의 일이었다. 4세기 중엽이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한국에는 왕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 여기는 이제 왕인 박사 유적지입니다.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왕인 박사라고 우리가 할 때 중국식의 왕시성을 쓴 걸로 봐서 당시 고구려에 멸망한 낙랑군 계열의 한인이 아닌가. 한인은 이제 중국어를 사용한 중국 민족이죠. 약 15억 명이 이제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왕이 전해주었다는 천자문 역시 당시에는 성립되지 않았다는 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사용됐다는 설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자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왕인 박사가 실제 했는가 거기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일본에서 이제 왕인이 일본에 처음 상륙했다는 이제 사가현 칸자키 시에는 왕인 신사가 있고요. 오사카 주변에는 왕인의 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는 일본 왕을 후왕으로 대우했다. 그러니까 이제 왕보다 조금 낮은 등급으로 대우했고 반면에 외나라는 백제의 군사적인 지원을 했다. 왜군이 백제를 도와서 고구려 신라와 싸운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백제에서는 유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는데 예를 들면 시조묘, 종묘, 사직 등 유교적 의례 제도가 이때 정비가 됐습니다. 시조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구려의 건국 주인 원조왕이 부여족의 조상인 동명왕,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이 아니고요. 이제 백제의 왕이 되겠죠. 동명왕을 모시기 위해 세운 이것이 바로 이제 시조묘인데 또 종묘는 역대 왕들의 신주를 모신 사당이고
사직은 토지신과 사죠, 곡신, 직을 모신 사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한 종묘와 사직, 서울 보면 종묘와 사직단이 있지 않습니까?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것들이 유교적인 제의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교적인 어, 일종의 그 제의,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래 왼쪽 여기는 이제 사직, 제사를 지낸 그 자리고 이 통치자들은 이 사직단을 만들어서 국태민한 나라가 아주 그 평안하고 말하자면 태평을 이루고 백성들이 편안한 그러한 일을 기원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신라 차례인데요. 신라에서 유학이 보급된 때, 그리고 순장제도, 그리고 진흥왕, 진흥왕의 모습이고 진흥왕의 순수비인데요. 이런 내용으로 영상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의 유학이 보급된 것은 4세기 내무왕 때였고 그 후에 지증왕과 거풍왕 때 이르러서 체제 등비와 더불어서 유학은 사회 모든 분야로 확산이 됐습니다. 신라는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오른쪽 이렇게 좀 변방이 치우쳐 있었죠. 그래서 좀 늦게 들어왔는데 유학이 그럼에도 이제 순장 제도가 실행이 됐습니다. 순장 제도라고 하는 것은 권력자가 매장될 때 그에 딸려있던 사람을 함께 죽여서 매장하는 풍습인데요. 국왕이 죽으면 남녀 각 5명씩 순장을 했다고 합니다. 순장자는 무덤 주인의 발 아래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가 점차 좌우로 이렇게 변화됐고, 순장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생전에 주인의 시종을 들던 여성, 시종, 시녀, 시동 등 간의 노동자와 무사, 마부, 창고지기 등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무덤의 주인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이 중에는 여성의 비율이 높았고 대개 이제 10대 후반에서 30대 사이였다고 그래요. 그러나 순장 사회는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더 미성숙한 사회로 인식이 됐고 신라와 가야는 순장이 널리 성행했던 데 비해서 고구려 백제는 시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중국과의 교류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고 신라에서는 지증왕 때 이 순장 제도가 금지됐습니다. 1500년 전에 순장된 소녀 송현이 가야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신라 진흥왕 시대에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정복 군주로 불린 신라 제24대 국왕이 바로 진흥왕인데 진흥왕은 인재 양성을 위해서 하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했고 불교 교단을 정비해서 사상적 통합을 도모했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전성기를 구가했는데요. 유학 사상이 입각한 왕도 정치를 표방했는데 이제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진흥왕은 나의 주기가 하늘의 뜻에 의한 것인 만큼 하늘의 도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다짐도 들어있고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이렇게 순수비에도 유학 사상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 비문에도 진흥왕 순수비라고 하는 것은 왕이 확장된 영토를 돌아보고 순수죠. 그리고 신라 영토를 알리기 위해서 세운 비석인데 그 종류는 북한산 순수비, 창녕 순수비, 황초령 순수비, 마훌령 순수비 이런 4개가 있었습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대학인 태학이 있었고 귀족 자제 교육을 실행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요경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와 문화, 무술을 가르쳤는데 대학을 설치한 목적은 왕을 보좌 관료들을 양성하는 거였습니다. 고구려에서 유학교육이 실시됨으로써 얻어진 성과로는 매매원이 사라졌고 효와 교상숭배의 사상이 강화됐다는 거죠. 백제 근초광대에 박사제도가 설치돼서 유학을 가르쳤으며 백제에서도 이제 부모상을 당했을 때 3년상을 치른다거나 이름에 충신의효를 사용한 것은 유학의 영향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4대 건구수항 때 왕인 박사가 일본 태자의 스승이 됐고
오늘날에도 일본 곳곳에는 왕인 박사의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백제는 유학을 통치이념으로 삼아서 이제 시조묘의 제사를 지내고 종묘사직을 제사에 지내는 그런 이제 풍습이 내려오게 된 겁니다. 신라 유학은 지중왕, 거북왕 때 사회 모든 분야로 확산됐고 순장 제도는 이제 신라와 가야에서는 성행했으나 고구려와 백제에서는 시행되지 않았다. 신라의 진흥왕은 유학 사상에 입각한 왕조 장치를 표방한 군주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강성률 문학 TV도 운영 중에 있사오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